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펜터케이님이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선 집중의 출연진은 초호와 매머드급으로 뉴스의 한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군요. 많이 기대됩니다. 네. 제작진 여러분의 열정을 느끼면서 잘 듣겠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뭔가 시작하기 전부터 뿌듯한 이 느낌. 네, 섭외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AS 타임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조금만 더 인사하고 갈게요. 반말님이 와, 월요일 아침부터 바쁘네요. 아이 신나라 해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신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A사인 가겠습니다. 공급이 미뤄졌던 모더나 물량이 오늘 255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이로써 이제 9월 첫 주까지 공급하겠다던 물량의 96%가 들어오는 건데요. 네. 아직 25만 회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지난달에 강도태 차관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모더나 항의 방문하러 미국까지 갔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든 비행기 값만 1,600만 원인데 결국 펑크가 났다 이런 비판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방대본 백영택 단장이 말하기를 일종의 벤처 회사인 모더나가 혁신적인 백신을 만들어서 갑자기 크게 생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협의하면서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압박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압박을 해봤자 뭔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 백영택 단장의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생산 인프라가 아직 완비돼 있지 않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압박을 해서 생산하고 싶어도 뭔가 좀 계속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방법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국내 생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이제 당겨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걸 하나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모더나, 그러니까 이 모더나가 감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감나무요?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루트를 좀 다른 쪽으로도 아하. 더 이제 그 확장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정 경선 서약식. 공정 경선 윤석열, 최재형 등 8명의 후보는 참석했지만 유력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등 다른 후보 4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자 후보 4명이 예고한 대로 행사를 보이콧한 겁니다. 후보들의 공개 반발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한때 사의 표명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선 룰에 대한 언급 없이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네, 어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에다가 철회했는데 일종의 시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7시간의 경론 끝에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갈등은 봉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차 컷오프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책임당원 20%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타협책을 그러니까 찾은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의 이제 계기 요인에 불과하고 결국은 본질은 줄다리기잖아요. 네. 그러면 줄다리기가 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뿌리가 결국은 도려내진 거냐 가지만 친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역선택 방지 조항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쟁점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도입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서 후보 우열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해지냐. 그렇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선 구도가 아직 유동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윤석열 예비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결국 이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가 확 치고 나가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위 주제인 홍준표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연출한 뒤에 가속력을 올리든가 그러면서 후보 간 우열고도가 확실해진다면 오히려 더 잠잠해질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경은 예민해지는 거고 그렇죠. 조그만 경선룰 하나하나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싸움의 어떤 그 농도는 더 짙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확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확 치고 나가느냐 뭐 또 다른 후보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 지금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예비후보가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가속력을 올려서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그러니까 만약에 차지한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 하나가 나오면 이제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제 이런 논란 속에서 홍준표 후보가 야권 주자 중에 지지도 1위에 오르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간단히 개요 소개해드리면 경기신문 의뢰로 RN서치가 지난 3일과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가 32.5%, 윤석열 후보가 29.1%를 차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후보를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 요것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고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주에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주. 네, 왜냐하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불거진 상태에서 그것이 후보들에 대한 평가에 그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사실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일반 국민 평균 여론도 중요하고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고 계속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유지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실시되는 여론조사 네.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대신에 1차 예비 경선에서는 이제 책임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고요. 네. 최종 경선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했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되면 뭐 타협책이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다 뭐 따지던데 본선 경쟁력을 묻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본선 경쟁력을 물은 결과가 후보 선출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선 경쟁력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 맥락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데리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네. 결국은 표현만 바꿔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8902님이 이준석 대표 선관위 경선 걱정하기에 앞서 본인 걱정해야 할 듯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 네. 지금 당도 좀 시끄러운데 이준석 대표 부친이 네. 17년 전에 제주도에 땅을 사서 원래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안 지셨다. 그래서 네.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고 인정을 하긴 했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당에서는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윤희숙 의원이 사퇴 처리되면 당 대표직을 던져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이러다가 조부 땅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 이걸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자신의 땅이요? 아니. 아버지의 땅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할 때는 이준석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었죠. 아니었어요. 네. 다만 윤희숙 의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건 아버지 문제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직계가족 동의서는 왜 제출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직계가족의 땅 문제는 예외로 둔다. 본인 것만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만 직계가족 동의서를 보내는 것은 이 의원 본인이 직계가족 명의를 빌려서 했을 가능성만 보기 위한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밝혔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뒤에 와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때 가서 기준이 모호하다 하면 그걸 납득하고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모호하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명백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좀 하는 건 또 어떨까요?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열린시민님이 그런데 김건희 씨 국민대 논문 발표는 언제 하나요? 원래 4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예비조사 결과는 나온 것 같고요. 네. 예비조사 결과는 나왔고 다만 이제 공표 시점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늦어도 14일 전에는 발표가 이루어질 거다. 일단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가 나오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두 번째 격전지인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습니다. 선거인단의 절반인 13,000명가량이 투표한 가운데 이 후보가 또 과반 득표에 성공한 겁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주말 대구와 강원에서 이어지는데 12일 이른바 1차 슈퍼위크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인 64만 명의 1차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이 공개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그 결과가 저도 주목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추석 직후에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낙연 그 대표가 뒤집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상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번 주말에 TK 지역과 강원 지역 경선, 네. 그다음에 12일 슈퍼위크. 네.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거나 내지 제치는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면 호남 표심을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최대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호남 표시가 저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하죠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이미 다른 지역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1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지금 충청 지역에서 나왔던 것 같은 이런 그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기록을 한다면 네. 호남 표심의 어떤 전략적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가 여기서도 만약에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 그 자체의 경선보다 호남 전에 열리는 TK 강원 지역의 경선과 그다음에 슈퍼위크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누가 이길 거냐 요거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상당히 좀 뻔한 얘기신 것 같아서 네, 신선하진 않았다. 네, 하지만 새겨 듣겠습니다.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네,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인단 그 표수를 보니까요. 사실 충청 표심보다는 그 국민선거인단 1차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12일에. 네. 그때 나오는 표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당신보다는 좀 더 민심이 반영이 된 거라서 진짜 분기점은 여기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충청 지역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 당심이잖아요. 당심. 네.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 분석은 뭡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심에 비해서 당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랬죠. 네. 이런 게 일반적 분석이었는데 지금 충청 지역의 당심 결과를 보니까 54%대. 이 압도적인 지금 득표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심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추이를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민심보다는 단심이 더 걱정이었다는 얘기는 그럼 슈퍼위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더 낙관할 수도 있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1차 성적표를 받아든 거라서 각 주자별 이제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이던데 네. 네거티브를 더 강하게 할 거냐? 단일화를 할 거냐, 중도 사퇴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하던데요. 지금 3728님이 충남에 비해서 충북에서 정세균 후보 좀 투표율이 빠지던데 혹시 이러다 단일화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거든요. 오히려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정세균 후보에게 단일화를 물어보면 오히려 이제 불쾌감을 숨기지 않던데요. 네네. 단일화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면 후발주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네거티브를 더 강하게? 아니면 전공법으로?
근데 사실은 그 충청 지역에서 나타난 이 당심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특정 요인이 후보별 쟁점에서 특정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여러 요인 그러니까 캠프 간의 어떤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종합 판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뭐 거의 다수의 거의 모든 언론이 분석하는 게 이거잖아요. 될 만한 후보 밀어준다라고 네. 하는 당심이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세를 어떻게 다시 재조정하느냐의 문제는 지지율 추이가 결국은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지지율 추이를 보면 특정 요인이 판을 뒤집는 요인으로 작동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에도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민주당이 먼저 정하니까요. 네.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코로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일부 완화된 거리 두기가 4주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엄중한 방역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 하지만 자영업자 비대위는 8일 모레죠. 전국에서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8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 도청과 시청 앞에서 동시에 3,000여 대가 참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10월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손실보상제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또 하나의 어떤 그 계기는 10월 중에 국민의 70%가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해철 장관이 공언을 한 겁니다. 네. 이 두 계기가 맞아떨어지면 급속히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고 이 두 계기가 어깃장 현상을 발생을 시키면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급격하게 표출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최악의 경우는 손실보상제를 시행을 해봤는데 곳곳에 구멍인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다. 이래버리면 이건 최악으로 가는 거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반면에 최선의 경우는 손실보상제가 취지대로 상당 부분 어떤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나오면서 거리 두기가 대폭 완화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제가 볼 때 10월이라는 겁니다. 최선의 경우로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JB가 백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1차 접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이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의견을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부의 조치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게 맞죠? 빠졌죠. 네.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명으로 확대하고 이런 건데 그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오늘부터 수도권의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이 밤 10시로 1시간 연장이 되고요. 네. 사적 모임 규모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에 최대 6명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요렇게 조금 늘린 게 좀 코로나 확산 없이 잘 유지가 돼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일상이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국민지원금 지급이 그러니까 개시가 되죠. 네. 저도 해당 상인은 이제 새벽에 잠깐 해봤더니 9시부터 하더라고요. JB 해당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회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고소득자 아니세요? 12% 안에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들어도 기부하실 건가요? 저번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왜 안 받냐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받아서 써야지. 경기를 살리려면. 그럼. 네, 그래서 받아서 팍팍 쏘세요. 저희 그래서 어떻게 그때 안 제작진한테. 받은 거 어떻게 좀 다시 소급 안 되나? 네, 9201님이 위드 코로나 토론 또 해주세요라고 해주셨고요. 네. 라디오 헤드님도 위드 코로나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또 토론은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JB는 지원금 받으시면 경기 활성화와 제작진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한번 돈을 쓰시는 걸 강추해드립니다. 저번에 쐈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